그대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 하루를 어제와 다르게 썼는가? 아니면 똑같은 후회로 덮어두었는가? 정약용은 말했다. 시간은 가장 공평한 스승이 돼. 그 가르침을 알아보는 자는 드물다. 그는 일찍이 깨달았다. 사람은 돈이 없어 망하지 않고 시간을 잃어 망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내일부터는 달라지겠다. 하지만 다사는 그 말을 들으면 고개를 저었다. 내일은 사람의 것이 아니요. 오늘만이 진정 내 것이다. 그는 시간을 약속처럼 여겼다. 하루를 지키는 사람만이 인생을 지킨다고 믿었다. 정약용이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올랐을 때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해질 무렵에는 배운 것을 다시 되새겼다. 그의 서재 등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학문은 앉은 자의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의 것이다. 그에게 부지런함이란 단순한 근면이 아니라 삶을 다스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바쁘다 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바쁜 자는 많으나 일하는 자는 적다. 그는 바쁨과 생산을 구분했다. 움직이는 것과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뼈아프다. 우리의 하루는 늘 바쁘지만 정작 나아간 하루는 얼마나 되는가? 정약용은 시간의 본질을 이렇게 해석했다. 시간은 물과 같아 그릇이 있는 곳으로만 흐른다. 즉, 방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도 머물지 않는다. 그는 제자들에게 매일 물었다. 오늘 하루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제자를 보며 말했다. 하루를 잃은 자는 일생을 잃는 첫걸음에 서 있느니라. 그는 관직에서 쫓겨나고 유배를 당했을 때조차 시간을 버리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그는 오히려 이렇게 적었다. 벼슬을 잃어도 하루를 잃을 수는 없다. 그에게 하루는 지위도 세상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 하루 속에서 그는 다시 학문을 세우고 책을 쓰고 마음을 단련했다. 그는 유배지 강진에서 20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다. 그가 가진 건 붓 하나와 의지뿐이었다. 그는 말했다. 시간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키웠다. 그는 고독한 방에서 시간을 버시자 스승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국 다산을 다산으로 만들었다. 정약용은 사람들에게 늘 물었다. 그대의 하루는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일의 것이고 습관의 것이고 남의 시선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하루를 빼앗긴 자는 인생을 남에게 맡긴 자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이었다. 정약용에게 하루는 하늘이 준 시험지였다. 그는 말했다. 하루는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대가 오늘을 어찌 쓰느냐에 따라 하늘은 내일의 답을 써내려가느니라. 그는 하루를 단순히 살아내지 않았다. 그는 하루를 세웠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여 한 생애가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언제 쉬십니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깨어 있느니라. 그에게 쉼이란 게으름이 아니라 생각의 정리였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되새김으로 채우는 삶. 그것이 그가 말한 시간의 예의였다. 정약용은 경고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대가 망설이는 동안 시간은 이미 떠났다. 그의 말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찌른다. 그대가 내일부터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일은 이미 늦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루는 인생의 축이다. 그대가 오늘을 세우면 그대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하루를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그대는 오늘을 썼는가? 흘려보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하루를 돌아보게 된다. 그대는 혹시 하루를 정말 다스려 본 적이 있는가? 그저 견딘 하루가 아니라 마치 정교한 시계를 조율하듯 자신의 시간을 조각내 본 적이 있는가? 정약용에게 하루는 그렇게 다뤄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시간은 물처럼 흐르되 사람은 그 물길을 설계해야 한다. 그가 하루를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세웠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그는 일어나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다. 이른 새벽의 고요를 그는 하루의 첫 스승이라 불렀다. 모든 생각은 고요에서 자란다. 시끄러운 마음으로는 한 줄의 옳은 글도 쓸 수 없느니라. 그에게 새벽은 앞선 사람이 되는 시간이었다. 새벽이 밝아오면 그는 붓을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닦았다. 책상 위에는 단 3가지 물건만 있었다. 붓, 그리고 어제의 반성문. 그는 전날 쓴 글의 첫 문장을 다시 읽으며 이 문장은 어제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가를 물었다. 그 질문이 그를 매일 새롭게 했다. 그의 하루는 규칙 그 자체였다. 아침엔 학문, 낮엔 노동, 저녁엔 사색. 시간마다 주제가 있었고 그 주제마다 정신이 깃들었다. 강진 유배 시절 그는 땔감을 모으는 농부들과 함께 일하며 손으로 땀을 배우고 저녁엔 그날의 배움을 글로 남겼다. 그는 말했다. 손으로 익힌 시간만이 머리로 새긴 지식을 지켜준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지식의 흐름표를 기록했다. 몇 시에 책을 읽고 몇 시에 편지를 쓰고 몇 시에 하늘을 본다. 그에게 시간은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정신의 좌표였다. 그 좌표가 흐트러지면 사람의 마음도 흔들린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시간이 어지러우면 인생도 그 모양을 닮는다. 그는 하루를 철저히 3구역으로 나누었다. 몸을 위한 시간, 생각을 위한 시간, 그리고 마음을 위한 시간. 그는 이를 3일 속의 하루라 불렀다. 몸의 시간은 걷고 일하며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 생각의 시간은 글과 책으로 지혜를 쌓는 시간, 마음의 시간은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는 말했다. 몸은 하루를 지탱하고 생각은 세월을 지탱하며 마음은 평생을 지탱한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단단했다. 누구는 그것을 고립된 삶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 고립 속에서 오히려 질서를 보았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나는 내 하루를 더 조용히 세웠다. 그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시간을 벽처럼 세워 자신의 세계를 지켰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시간을 통제하는 자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자다. 그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공식이었다. 실제로 그는 하루를 통제하며 운명을 새로 썼다. 관직에서 쫓겨나고 이름을 잃었지만 그는 시간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는 지속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하루를 버티는 자는 많으나 지속하는 자는 드물다. 그는 지속을 의지의 근육이라 불렀다. 그래서 그는 하루의 작은 습관 하나라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가 늘 붓을 세우며 중얼거렸던 말이 있다. 오늘의 붓 끝이 내일의 운명을 쓴다. 유배지에서 다사는 매일 200자씩 기록을 남겼다. 때로는 몸이 아파도 손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아들들이 걱정하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쓴 한 줄이 내일의 나를 살린다. 그는 그 한 줄의 힘을 믿었다. 하루를 다스리는 힘은 결국 멈추지 않는 마음에 있었다. 그는 하루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이겼는가? 그 질문으로 하루를 닫았다. 그는 승부를 세상과 겨루지 않았다. 오직 어제의 자신과 겨뤘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시간을 이기는 자라고 믿었다. 정약용의 하루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하루가 모여 그의 이름을 역사 속에 새겼다. 그는 말했다. 하루를 견뎌낸 자만이 세월을 견딜 수 있다. 그 말은 곧 자산의 생의 공식이었다. 그의 시간은 멈춘 적이 없었다. 비록 유배지였으나 그에게는 그곳이 가장 자유로운 학교였다. 그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일기처럼 썼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인생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는 시간의 주인이었고 그 하루 속에서 자신을 길렀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대는 오늘 하루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습관에게인가? 핑계에게인가? 그 질문은 단호하지만 따뜻하다.
정약용의 하루는 우리에게 말한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세운다. 지금부터는 정약용이 바라본 게으름과 늦음의 본질, 즉 왜 사람은 늘 내일을 기다리는지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을 다룹니다. 그대가 늘 미루는 그 하루,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의 심리를 정약용의 시선으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말했다. 게으름은 병이 아니라 습관이요. 그 습관이 쌓이면 운명이 된다. 그는 게으름을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나태로 보지 않았다. 게으름이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미루는 마음의 병이라 했다. 그 병은 몸이 아니라 정신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내일부터는 제대로 해보겠다. 하지만 다사는 단호히 말했다. 그 말이 그대를 무너뜨리는 첫 문장이다. 그는 내일을 믿지 않았다. 그에게 내일은 허락받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내일을 믿는 자는 오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다. 그가 젊은 시절 제자들에게 물었다. 왜 공부를 미루느냐? 제자들은 말했다. 오늘은 몸이 피곤하고 내일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오늘 다하지 못한 자가 내일 더 잘할 리가 없다. 그는 게으름의 본질을 착각이라 보았다. 더 좋은 때, 더 좋은 마음, 더 좋은 환경을 기다리는 그 착각. 하지만 인생은 그런 준비가 끝날 날이 결코 오지 않는다. 정약용은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했다. 게으른 자는 하늘을 탓하나 부지런한 자는 오늘을 탓한다. 즉, 게으른 사람은 항상 변명을 찾고 부지런한 사람은 오늘 안에서 길을 찾는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는다. 그는 제자들에게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대는 오늘 무엇을 끝냈는가? 이 질문을 두려워하던 제자가 어느 날 고백했다. 선생님, 오늘도 변명만 남았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변명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 말에 제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정약용은 게으름을 단순히 움직이지 않음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게으름이란 움직이되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에게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대의 바쁨은 무엇을 향한 바쁨인가? 그에게 의미 없는 분주함은 정지된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도 늘 이렇게 경고했다. 아침에 계획이 없으면 저녁엔 후회가 있다. 그에게 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훈련장이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각에 앉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며 몸과 마음을 시간에 맞추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지만 규칙은 사람을 기다려준다. 그의 이 한마디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통한다. 정약용은 늦음의 본질도 깊이 파헤쳤다. 그는 말했다. 늦는 자는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결심이 약한 것이다. 늦음의 근원은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이라고 그는 보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결심은 불꽃이 아니라 숯불이어야 한다. 한 번 타오르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타며 오래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의 말대로 결심이 뜨겁기만 하고 오래가지 않으면 그 열은 이내 연기로 사라진다. 그래서 그는 늘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하루를 태우되 타버리게 하지 말라. 그는 속도보다 지속을 더 중시했다. 느려도 멈추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이기고 있느니라. 그 말은 게으름에 지친 모든 이들을 향한 다산의 위로였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게으름은 마음의 썩음이다. 겉은 멀쩡하나 속은 무너진다. 그는 사람의 게으름이 결국 자기 기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 한마디가 쌓여 평생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일기 첫 줄을 이렇게 시작했다. 오늘도 하늘이 내게 하루를 허락하셨다. 그 문장이 그를 깨어있게 만들었다. 정약용은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제자가 말했다. 아직 젊으니 괜찮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늦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 서두르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미 늦음이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늦음이란 나이를 핑계로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또 다른 언어일 뿐이었다. 그는 유배 10년째 되던 해 이런 글을 남겼다. 게으름은 죄보다 무섭다. 죄는 뉘우침이 있으나 게으름은 자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게으름을 조용한 파멸이라 불렀다. 그 병은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을 좀먹고 끝내 가능성을 마르게 한다. 정약용은 게으름을 고치는 방법도 제시했다. 게으름을 이기려면 해야 할 일을 작게 쪼개라. 그는 하루의 목표를 3가지로만 정했다. 한 문장 쓰기, 한 사람 돕기, 한 가지 반성하기. 그는 말했다. 작은 행동이 모이면 큰 질서가 된다. 그 질서 속에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했다. 게으름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신호다. 그래서 그는 게으름을 미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 신호를 읽고 다시 자신을 세웠다. 그것이 그가 말한 깨달음의 루틴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겼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내일은 오늘의 복사본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다산의 철학이었다. 그는 묻는다. 그대는 미루며 살겠는가? 아니면 오늘을 지을 것인가?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멈춰 세운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 오늘이 인생의 축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유배 끝에서 깨달은 시간의 진짜 의미, 하루를 세운 사람만이 인생을 완성한다는 철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꿈꾸지만 하늘은 오직 오늘만 허락하느니라. 그는 인생의 중심을 오늘에 두었다. 그에게 내일은 희망이 아니라 착각이었다. 모든 가능성은 오늘 안에만 존재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내일을 믿는 자는 내일을 잃는다. 오늘을 믿는 자만이 내일을 만든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빛난 순간은 언제나 오늘이었다. 관직에서 쫓겨난 날에도 그는 붓을 들었고 병들어 누운 날에도 책을 펼쳤다. 그는 말했다. 하루를 버리지 않으면 인생은 버려지지 않는다. 그 하루가 그를 다시 세웠다. 정약용에게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하늘이 준 시험지라 불렀다. 그 시험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제대로 답을 쓰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다. 하루를 허투루 쓰는 자는 하늘의 시험지를 백지로 돌려보내는 자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자비가 있었다. 그는 유배지의 외딴 방 안에서도 늘 같은 시간의 붓을 들고 같은 자세로 앉았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견딘 적이 없네. 그저 하루를 살았을 뿐이야. 그에게 견딘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을 새롭게 짓는 사람이었다. 그의 하루에는 항상 3가지 질문이 있었다.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그 3가지 질문이 그의 하루를 단단하게 세웠다. 그는 말했다. 배움은 나를 채우고, 잃음은 나를 낮추며, 남김은 나를 세운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완성되어 갔다. 정약용은 오늘을 시간이 아닌 도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오늘이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공평한 법이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스승에게도, 제자에게도 모두 똑같이 20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시간을 쓰는 법은 사람마다 달랐다. 그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를 만들었다. 정약용은 이런 글도 남겼다. 오늘 한 줄의 글을 쓰지 않으면 내일의 생각은 어제와 같다. 그 말은 단순한 학문의 경고가 아니었다. 그는 변화를 믿지 않았다. 그는 지속된 하루만이 사람을 바꾼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세상은 변화를 원하나 나는 반복을 믿는다. 같은 하루를 다르게 쓰는 것이 곧 성숙이다. 그가 유배에서 10년을 보낸 뒤 그의 벽에는 오늘이라는 글자 하나만이 남았다. 그 글자 아래엔 아무 장식도 설명도 없었다. 그는 그것을 내 삶의 좌표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오늘을 잃는 자는 방향을 잃고 오늘을 세우는 자는 끝내 도착하리라.
그에게 오늘은 지도이자 나침반이었다. 그는 늙어서도 하루의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 새벽에는 독서, 낮에는 기록, 밤에는 묵상. 그에게 하루의 질서는 삶의 평안 그 자체였다.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그토록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루하다는 것은 오늘을 아직 모르는 증거일세. 그에게 오늘은 늘 새로웠다. 왜냐하면 오늘은 다시 시작할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는 인생을 계절로 보았다. 봄처럼 설레는 날이 있으면 겨울처럼 고요한 날도 있다. 그러나 모든 계절의 중심은 하루였다. 한 해의 봄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이 바로 그 봄이니라. 그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인생을 대하던 태도였다. 정약용은 오늘을 통해 인생의 기준을 세웠다. 그는 말했다. 오늘을 바로 세우면 내일은 저절로 바로 선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그는 내일을 예측하지 않았고 오늘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 그 집중이 그의 모든 업적을 만들었다. 정약용의 하루는 늘 작고 단단했다. 그는 거대한 목표보다 작은 완성을 믿었다.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산을 만든다. 그가 믿은 것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누적이었다. 그는 말했다. 오늘을 다스리는 자는 세월의 주인이 된다. 그는 유배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시간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시간의 적이 아닌 시간의 제자로 살았다. 그가 남긴 수백 권의 저서는 그 하루들이 쌓여 만든 거대한 산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다. 하루를 두려워하라. 그 하루 안에 인생이 모두 있으니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그대는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저 버티고 있는가? 정약용에게 하루란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자 인생의 모든 증거였다. 그는 생의 끝에서 이렇게 적었다. 하루를 세운 자는 인생을 완성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하루를 지키는 자가 평생을 지킨다고. 이제 당신의 하루를 세우십시오.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간을 존중한다면 그 시간은 평생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